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엄청난 재정 부채에서 미국을 살리려는 트럼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사한 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 가격은 왜 폭등을 할까? 금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경제 대공황의 전조 신호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금 소식, 최신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또 공부할 내용들 있잖아요. 금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 아니면은 좋은 재밌는 내용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제가 하나둘씩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하면서 소통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그리고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자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 이 투자에 관련해서도 제가 좋은 정보 있으면은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뭐 미국 주식이 뭐 어제는 올랐지만 쪼금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가져왔는데 극도로 공포입니다. 익스트림 피어라고 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투자하기에는 많이 불안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투자를 꺼리고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요즘 보면은 "상호 관세를 한다." 뭐 "관세를 때린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유가 대체 뭘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 옆에 도지라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맡아서 정보 뭐 효율부 하면서 재정 지출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도지라는 정부 효율부를 만들어서 이제 보면은 오죽하면은 공무원들도 자르고, 그다음에 재정 지출 들어가는 것들도 다 줄이려고 하는 게, 이게 다 뭐겠어요? 그만큼 미국에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미국이 너무 예전에 바이든 정부 때나 예전 정부 때 너무 많은 어 재정 지출을 키워 놔서 이거를 회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이런 국가적인 지위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채랑 이런 것도 점점 부채가 너무 증가하면서 이걸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줘야 미국의 신용도가 다시 올라가고, 언제까지나 이 달러를 찍어서 달러로 이렇게 신용으로 그걸 계속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이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깨지는 거를 점점 늦추기 위해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힘을 합쳐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호 관세도 그렇고 미국에서 어떻게든 재정 지출을 막고 돈을 더 많이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틀도 일론 머스크랑 해서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 성공 여부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만 해 드리고요.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는 미국의 제조업을 키워서 중산층을 키워서 건강한 미국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할 거냐 말 거냐는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요.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트럼프가 이 미국의 골드카드라고 해서 이거를 팔면서, 미국 뭐 시민권이죠. 이거를 돈 받고 판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미국에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서학개미들이나 아니면 테슬라 분들이나 뭐 "미국은 신이다. 미국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2008 년에도 망했었고요. 그다음에 1926 년이죠. 그때도 대공황 때문에 미국이 또 엄청나게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쪼금 오해이고요. 결국에 미국도 잘못하면 재정 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을 잘못하면요 충분히 망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팔 걷어붙이고 노력을 하는 지금 모습이다. 그래서 뭐 트럼프는 지금 러시아 푸틴이랑도 전화를 했잖아요. 이게 미국이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이게 자국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고 엄청난 돈을 퍼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이겼으면은 그 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판을 봤을 때 러시아가 승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해면 치레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이런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참 트럼프가 뭐 타고난 것처럼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답인 입장은 러시아기 때문에 러시아가 아마도 하자는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트럼프 입장에서 골치 아프다.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도 쪼금 트럼프가 많이 이렇게 힘들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봤을 때 트럼프가 진짜 미국을 다시 맡았는데 너무 골치 아프고 여러 가지가 지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패권이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지원하면서 미국이 이런 패착을 둔 거죠. 그래서 이러는 동안에 어부지리로 지금 중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중국의 경제나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제는 미국과 이제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미국이 중국을 이제는 좌지우지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이 커져 버렸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얄타 2.0 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제 얄타 2.0 으로 가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3강 구도가 이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중국 주식도 쪼금씩 더 모아 간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엄청난 1급 패권이 점점 내려오면서 4급 패권의 시대가 점점 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금의 가치가 오르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를 하려고 미국이 이제는 서서히 내려오게 우아하게 늙을 수 있게 미국도 이제는 젊었을 때랑 이렇게 다르게 점점 전성기가 지나면서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아하게 늙을 수 있게 그걸 노력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저는 트럼프의 노력을 높게 치거든요. 하지만 그가 미국을 구할 수 있을까는 지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요.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미국의 국가 채무는 이자 비용이 지난 12 개월 동안 1조 2천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 같은 기간 동안 국방비는 9천억 달러였습니다. 야 이 국방비보다 이 이자 지급액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리가 동결 상태로 유지된다면 연말까지 이자는 1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과 4년 만에 2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베이시스 100 포인트 10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더라도 25년 이자 비용은 약 1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오히려 계속 야기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경제가 불황이나 실질적인 경기 침체를 피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참 이런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많이 걱정이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국방비보다 이젠 이자가 더 많이 나가니까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참 좋지 않은 지금 상황인데 미국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경기 침체 이런 거를 검색하는 경기 침체 단어를 검색하는 빈도수가 다시 요 근래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2022년 때 위기 때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24년 때도 잠깐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5 년에 늘어난 거 봤을 때 다시 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쪼금 걱정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건들락 제프리 건들락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금이 4천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건들락은 말합니다. 그는 또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60%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프리 건들락도 채권왕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이분은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거의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이 4천 달러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천 달러 좀 넘었죠. 3,020, 3,040 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의 가치가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금의 가치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프리 건덜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은요. 역대 위기 때 있잖아요. 위기 때 채권이랑 금이랑 이런 수익률을 가져왔거든요. 미국 국채랑 지금 금이랑 수익률을 봤는데 역대 위기 때도 다 미국 채권보다 금이 더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은 금이 더 수익률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닷컴 버블 이후에 AI 버블이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요 금의 가치는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대 경제 위기와 금 가격 급등 사례를 쪼금 가져왔습니다. 1970 년대 오일 쇼크 때,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때 지금 보시면요. 1973년 1차 오일 쇼크, 그다음에 물가 폭등, 경기 침체, 그다음에 금 가격 변화는 1971년 온스당 35 달러에서 80 년에 850 달러로 약 24 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이렇게 금이 올라갈 때가 기회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 금이 온스당 650 달러에서 1,920 달러, 약 3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팬데믹 때도 지금 보면요. 1,300 달러에서 2,070 달러, 사상 최고가를 찍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때, 인플레이션 위기 때도 1,700 달러에서 2,070 달러, 지금은 이제 3,070 달러까지 올랐었죠. 이제 여기서 얼마 더 가냐. 이제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온다고 하면 6,000 달러, 높게는 3배 오른다면 9,000 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 때는 금의 이런 비중이 어느 정도 높여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브라보스 리서치에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역대 지금 리세션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이 한 번 더 급등을 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이 이렇게 급등한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1972년 때도 예,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80 년대 이전에 금이 또 이렇게 50% 급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세션이 오기 전에 2008년 때도 이렇게 리세션,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오기 전에도 금이 이렇게 급등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이 이렇게 오른다. 그래서 지금 금이 이렇게 오른 이유도 뭔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브라보스 리서치에서는 좀 하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 보시면요. 자, 이것은 금이 경제 위기를 예측한 유일한 경우가 아니었다. 1973년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금은 50%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50% 급등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1980 년대 또 다른 경기 침체가 있기 직전에 이렇게 또 금이 급등을 또 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까지 빠르게 진행하면 금은 지난 12 개월 동안 50%가 또 급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움직임은 2008년 이전 랠리만큼 급격하지는 않았지만 금값은 둔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폭발이 앞으로 세계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조심해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투자자들은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 혼란을 예상하지 않는 한 금에 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금은 이렇게 위기가 올 것 같은 이럴 때 이렇게 발생하는 금의 상승은 위기가 올 것 같은 신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의미에서는 막 타이밍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는 말고 지금 금이 오르는 이유는 뭔가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의심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금에 대해 강세를 보이는 한 가지 이유는요. 미국 소비자들의 감정이 극도로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 감정 조사 이거 하잖아요. 소비자 이거 하면서 이 신뢰도가 40년 만에 최저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지금 이렇게 최저치로 내려왔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내려오면 어떤 게 지금 관건이 되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소비자 감정은 다음과 같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1990 년 경기 침체, 80 년대 초반 경기 침체, 70 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이는 건강한 경제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건강한 경제의 신호가 아니다. 또 금이랑 대입을 해 보면은요. 이게 쪼금 상관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역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요. 금 가격을 소비자 감정 이렇게 반대로 중첩하면요, 상관관계가 명확해진다. 그래서 금은 큰 강세장에 돌입하면 소비자 신뢰도가 급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4 년에서 2011 년과 그다음에 2017년 이후에도 이런 나타난 패턴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면은요, 금은 다시 또 엄청나게 올라간다. 금이 이거 역배열 차트로 한 거거든요. 이렇게 역으로 한 건데 이렇게 금이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소비자 신뢰도가 확 떨어졌으니까요. 아마 또 이렇게 금이
금의 상승 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 년대 돌이켜 보면 우리는 또한 같은 추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값 상승장은 소비자 심리의 급격한 하락과 맞물렸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리고 금 가격이 마침내 반전되었을 때만 감정이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래서 미시간대학교 소비자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금 가격이랑 많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때 금값에 슈퍼 사이클이 있을 때 소비자의 이런 신뢰도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번에도 소비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값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올 수가 있다. 슈퍼 랠리가. 그래서 쭉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80 온스당 80 에서 640 까지도 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역사가 지침이라면 금의 최근 급등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이밍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거시 및 기술 분석 관점에서 적절한 확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적절한 확인을 하고 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금 투자가 지금 기회인 거는 마찬가지인데 혹시나 이 주식도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경제 위기가 올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경제 위기가 와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방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에서는 역시나 금이 적절한 방어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보는 이 유튜브인데요. 이분이 금에 대해서 많은 해설을 해 주시는 외국 유튜브인데 리네트 잔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이금은 실제 금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실제 금을 모아야 된다. 골드바를 결국에는 모아야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산이다. 물론 보관하기 힘들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 위기가 오면은 빛을 발하는 거는 진짜 피지컬 금이다. 피지컬 골드다. 실물 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도 실물 금을 진짜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보면은요. 종이금은 실제 금과 다르며 코맥스 창고의 금 재고가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큰 플레이어가 미국의 큰 플레이어가 물리적 금 인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금이 영국 중앙은행 등에서 미국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상되는 것은 정부의 금 재조정이며 이는 금 세금 관세 문제를 넘어서 물리적 금 시장의 재배치에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 의존에 따른 시스템 붕괴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또 나와 있죠. 물리적 금과 은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 이 포트녹스에 지금 금이 있냐 막 이런 것도 따지는 게 진짜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페이퍼금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상승과 소비자 신뢰 하락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통화에 대한 신뢰도의 마지막 층이 사라질 위험을 내포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봤을 때 통화에 대한 위기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금의 이런 가치가 중요하고 아마도 또 미국 입장에서도 금을 많이 매집을 해서 뭔가 정부 부채를 금으로 다 해소를 하려고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 아니면은 비트코인으로 이 재정 부채를 아예 한계 처리하려고 아예 다 상환 처리도 할 수도 있겠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달러 가치를 확 내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이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네트 잔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트럼프가 관세나 이런 거 하는 거 봤을 때도 뭔가 진짜 미국의 재정 부채를 어떻게든 해소를 하려고 금으로 해소할까 아니면 비트코인으로 할까 아니면 금리를 내려서 할까 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트럼프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브릭스나 다른 이런 러시아나 중국이나 인도나 다른 중앙은행들도 금을 계속 모아가니까 금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금을 계속 모아가야 되고요. 한국은행은 지금 12 년째 금을 모아가지 않고 있고 그리고 갖고 있는 금도 다 영국의 중앙은행에 영란은행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정말 진짜 우리가 금을 갖고 있는지 피지컬 금을 진짜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영국에서 빨리 갖고 와야 되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돈 버나들고 여러분
투자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때 꾸준히 하셔라. 저도 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금의 중요성을 이렇게 보고 있어서 계속 모아가고 있어요. 물론 실물금으로 저도 모아야 되는데 실물금은 지금 많이 모으지는 않고 있고요. 그냥 금 계좌 있잖아요. 금 KRX에서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거든요. 1 그램씩 모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고 있고 금 ETF를 사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 상장한 금 채굴업체 이런 것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 투자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좀 번화되었으면 여러분 또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그다음에 금에 관련해서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해 주는 얘기들 바로바로 있으면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